톡톡이와 함께 숲으로 떠나는 여행. 이번 여행은 숲 앤휴의 나무아심 회원들과 함께 여주 신력사에 있는 큰 나무들을 찾아 떠나본다. 신력사는 경기도 여주시 복미산에 있는 사찰로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고려시대 말기에 당시 왕사였던 나홍선사 해근이 잠시 머물던 중 입적한 사찰로 유명하다. 신력사는 특이하게도 산속이 아닌 강가에 지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내에 들어서자 우리를 처음 맞이해주는 큰 나무는 이정표 나무로 잘 알려진 시무나무이다. 조선시대에 대장부가 출세하려면 연인과의 이별에 아무리 가슴이 미어져도 개나리 부침을 둘러매고 산 넘고 물 건너 과거길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시무나무는 옛 과거길의 길라잡이 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길 가던 나그네들은 시무나무를 보고 스무리를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하니 말이다. 시무나무는 어릴 때는 험상궂은 가시가 달리고 모양이 독특한 열매가 달리니 이정표 나무로 제격인 셈이다. 이정표로 쓰여진 나무를 보면 오리마다 심었다는 오리나무와 시오리마다 심었다는 희어리나무, 그리고 이십리마다 심었다는 시무나무가 있다는 것은 나무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번에는 은행나무를 만나본다. 은행나무는 정말 우리들의 궁금증을 많이 갖게 만드는 나무 중 하나일 게다. 대략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생대 말에 출현하여서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부른다. 이곳 신력사에 있는 은행나무 안내판을 보니 600년쯤 된 여주시 보호수이며 높이가 22m, 둘레가 3m라고 안내한다. 은행이라는 이름을 씨가 살구처럼 생겼으나 은빛이 난다고 해서 붙여졌고 한 번 심으면 20년 정도가 지나야 열린다. 그래서 손자가 태어날 때쯤이나 달린다고 해서 공선수, 또 잎이 오리발처럼 생겼다고 앞각수라고도 부르고 있단다. 옛 추억을 떠올려 보자면 부채 모양의 은행잎은 모양이 예쁘고 단풍이 들면 색깔이 곱다. 이것을 곱게 말려서 책갈피에 넣어두거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에 함께 넣어 보내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요즘은 은행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행정관청에 민원을 넣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그 옛날 가로수로 우리 곁을 항상 지켜주었던 추억의 은행나무, 결국 사람이 심고 가꾼 것인데 가을 한철 냄새를 견디고 좀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면 어떨까? 이번에는 은행나무 옆에서 함께 나란히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상수리나무를 만났다. 역시 안내판에는 수령이 600년, 나무 높이는 32m, 둘레가 4m로 표시되어 있다. 상수리나무는 참나무의 대표 선수로 꼽힌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참나무 육형제에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그중 상수리나무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 상수리나무는 온대림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우리 삶의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있어 왔으며 심지어는 농사가 흉년이 들면 도토리가 많이 열려서 식량을 대용할 수 있게 해주었던 나무라고 한다. 깊숙한 산속보다는 앞으로는 들판이 펼쳐지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평화롭게 둘러싸여진 우리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 뒷산의 대표나무가 상수리나무다.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도토리로 묵을 쑤어서 임금에게 수라상으로 올렸다 하여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상수리나무는 여럿이 모여 숲의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곳에서도 주변의 상수리나무 몇 그릇쯤 쉽게 볼 수 있었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흔한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십상이다. 꽃말을 찾아보니 번영이라고 한다.
도토리가 풍성하게 열려 우리의 마음도 풍족하고 다람쥐도 좋아하고 그리고 나라도 번영하기를 빌어보는 마음이다. 뒤편으로 돌아 향나무를 만나본다. 어떤 종류의 나무들도 인간의 삶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지만 향나무야말로 우리의 생로병사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향을 풍기는 여러 가지 식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향나무다. 다른 나무보다 방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른 다음에도 향기가 금세 날아가지 않고 천천히 풍기기 때문이다. 나무 색깔이 붉은 빛이 도는 자주색이라 자단이라고 하고 향기가 난다고 목향이라고도 불린다. 우리가 조상의 제사를 모실 때 향불을 피워 넋을 기리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향나무와의 밀접한 관계와 무관하지 않을까. 옛날 우리 시골 우물가에는 꼭 수영이 아름다운 향나무 몇 그루씩은 있었다. 물을 길러온 아낙네들은 그 향나무 밑이 유일한 대화의 광장이 되곤 했다. 처녀 총각의 사랑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리고 매섭고 매서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이야기 등 즐겁고 슬픈 온갖 사연들을 우물가의 향나무는 쭉 들어왔을 것이다. 역시 꽃말을 찾아보니 영원한 향기이다. 우리네 삶도 모두가 아름다운 동향으로 향기나는 삶이 온 동네를 가득 채우기를 바랄 뿐이다. 신력사 큰 나무 탐방 중 흥미로운 나무를 발견하여 모두가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본 나무가 있었다. 목련과 백목련이 마치 열리목이라도 된 듯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한 식구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한 식구가 된 연유가 사뭇 궁금하지만 그저 이런저런 추측으로만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다. 목련은 연꽃처럼 생긴 꽃이 나무에 달린다고 하여 그 이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대개가 백목련이고 우리나라 제주도 원산인 목련은 꽃잎이 좁고 얇으며 꽃잎이 뒤로 젖혀질 만큼 활짝 핀다. 그리고 꽃잎 안쪽에 붉은 선이 있고 꽃받침이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백목련은 꽃받침이 꽃잎처럼 변해버려서 구분하기 어렵고 다 피어도 반쯤밖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내년 이른 봄에 다시 이곳을 방문하여 두 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비교 관찰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